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혹시 정부 보장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경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때 정부가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가 정부 보장 사업입니다. 또한 정부 보장 사업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찾아서 신청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는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손해보험사 또는 1544-0049로 전화하세요. 정부 보장 사업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합니다. 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염리시장에 시원한 냉면 먹으러 온 김칠성입니다. 부사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수사 문제로 이번엔 이제 여당이 참패를 할 줄 알았는데 야당도 그렇게 잘한 건 없었거든요. 국민들은 물론 큰 참사였지만은 이번 선거 결과를 봐서는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50대 50으로 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지켜보겠다는 거로 정치인들이 잘 생각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현 박근혜 정부에게 임기 기간에 무슨 부정한 행위를 한다거나 뭐 그런 몰라도 우리는 발목만 잡잖아요. 계속. 그러다 뭐 하나 터지니까 이게 무슨 기회답시고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내가 볼 때. 안정적인 게 우선이니까 여야 다 잘한 건 없어요. 근데 그나마 새누리당이 그래도 지금 집권당이니까 일을 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좀 조금만 더 나왔으면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조금 아쉬운 건 있습니다.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는 매일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소리는 이번 6.4 지방선거 누구의 승리인가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 들어보았는데요. 염리시장에서 만난 김칠성 씨의 의견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여당의 참패를 예상했지만 예상외로 선전했던 것 같고 국민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여야 모두 잘한 건 없지만 안정적인 정치를 해주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여러분께 역시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여야가 대통령 직위와 세월호 심판론으로 맞붙었던 이번 6.4 지방선거 누구의 승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5574님께서는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야당도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여당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둘 다 졌다고 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3348님께서는 막판에 서로 물고 뜯던 후보들을 생각하면 누가 이겼다고 편들어주긴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속이 많이 상하셨던 분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보내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3부에서는 기초단체장이 말하는 이번 6.4 지방선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겠고요. 4부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청년 두 분을 초대해서 6.4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 새누리당 비대위의 이준석 대표 그리고 청년정치연구소의 이동학 소장 함께 하겠습니다. 3부 들어갑니다. 네, 주요 스포츠 소식 먼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이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 빙상연맹이요. 제가 뭐 표현을 좀 잘못 읽었는데 국제 빙상연맹이 그 왜 저 소치 동계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 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 피겨 심판 구성이 잘못했다 뭐 이런 제소를 했는데 그걸 기각을 했네요? 예, ISU가요, 어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한빙상연맹과 대한체육회가 신청한 소치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심판 구성에 관한 제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2월 일이지만 뭐 사실 아직까지 생생한 사건이고요. 소치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서 김연아 선수가 실수 없는 이 무결점 연기를 하고도 이 러시아 소트니코바한테 밀려서 은메달에 머물렀는데요. 네. 사실 당시 심판 구성을 보면 이 과거 뇌물수수로 징계받았던 심판도 있었고 또 러시아 전 피겨연맹 회장의 부인까지 심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빙상연맹과 대한체육회가 지난 4월 10일에 공식 제소를 했지만 이 두 달여가 지난 어제 ISU가 이거를 공식 기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스포츠 중재위원회 여기에 제소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까지 갈 것인지 이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네. 뒤에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옆에. 네네. 마이애미에서 지금 전주 훈련 중이지 않습니까? 예. 저 축구 대표팀이. 그런데 중간 결산 인터뷰를 홍명보 감독이 했네요. 예, 홍 감독이 그 인터뷰에서 오늘 좀 재밌는 점은요. 네. 아직까지 내 입으로 목표를 직접 말한 적은 없는데 이번에 솔직하게 목표를 말하자면 이 조별리그 통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별리그 통과한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선 가장 큰 목표는 16강 진출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H조 상대인 알제리나 벨기에 같은 팀이 한국 잘 모른다고 최근에 인터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에는 남들이 우리 무시하는 게 전략적으로 오히려 좋다. 하지만 우리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잘 알겠습니다. 얘기 좀 달려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이 바쁘신 시간에 연결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현충일 연휴를 앞두고 금요일 같은 목요일 퇴근길입니다. 주요 도심의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모습인데요. 우선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도심 통일로 서울역 방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녹번역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 때문에 이 부근에서 서행하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한남대로는 강남 쪽으로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남산 1호터널 요금소부터 한남동 로터리까지 긴 정체입니다. 남산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도심 안쪽은 강남대로 신사역부터 노년역, 교보타워 사거리 지나 뱅뱅 사거리, 다시 교육개발원을 지나 염곡 사거리까지 길게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한남대교 방면도 양재역부터 노년역까지 차량 내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교차하는 테헤란로도 삼성교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강남역에서 역삼역, 다시 설릉역을 지나 삼성역까지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기초단체장 당선자 두 분을 차례로 연결해서 당선 소감도 들어보고요. 이번 지방선거 어땠는지 또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중에서 기초단체장 당선되셨는데 선거 상황도 알아보죠. 네, 먼저 새누리당이죠. 이필훈 안양시장 당선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박빙의 승부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소감 좀 먼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그 결정을 내려주셔가지고 제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부정개표 의혹이 있어가지고 재개표를 하신 거죠? 부정개표가 아니고 뭐 그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개표 상황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 거예요? 그런 만안구에 대해서 다시 한 것 같습니다. 만구에 대해서? 네네. 아이고, 그거 굉장히 초조하셨겠어요? 네, 굉장히 초조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 겪으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제 중앙선거가 있고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 현장에서 정말 밑바닥에서 선거운동을 하실 때, 뭐 이제 중앙 정치의 무슨 영향력이라고 할까, 또는 아니면 이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특색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좀 느끼신 게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당 출신으로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네.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적인 문제하고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주 현명하게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왜냐하면은 그 세월호 사고와 같은 아주 큰 국가적 그 어려움에 대해서 예. 아주 준엄하게 책임을 물으셨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부 지역에서는 제가 그동안에는 우리 여당의 아주 유리한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거기선 졌습니다. 아하. 그리고 반면에 또 그동안에는 여당의 좀 불리한 지역이었는데 예. 그 지역에서는 제가 승리를 했는데 그거는 지난 4년 동안 네. 그 지역 발전에 대해서 지난 지금 시장님께서 예. 주민과의 그 약속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이행을 못한 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올바른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선거에서 뭐 기초단체장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네네. 깜깜이 선거다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 네. 그래서 그냥 정당 보고 찍었다라는 분들도 있었어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런 거 그게 아마 같았습니까? 그게 거의 맞는 말씀인 그게 것 맞는 같아요. 맞는 말 같습니까? 예. 네. 왜냐하면 세월호 사고로 인해 가지고 네네. 거의 그 유권자들께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후보였는지 네. 또 후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걸 제대로 아마 정보를 못 가지셨을 거예요. 예,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주 이색적인 그 공약을 내세우셨는데요. 그 네. 미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공직비리 척결위원회 만들겠다는 게 무슨 공약인가요? 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 동안 그 현 시장의 측근 비리 같은 이 부패한 행정 모습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혁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공직비리 척결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공직자들의 어떤 그 부패한 모습이 개혁되지 않고는 네.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얻기가 어렵고 네. 또 뭐 개혁이나 또는 우리 발전을 위한 그 길에 있어서 부패한 행정이라는 것이 제일 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깨끗한 그 공직 또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그 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앞으로 이제 안양시장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공약도 실천을 하셔야 되고요.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지사라든가 또는 중앙정부라든가 네. 뭐 이런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뭐 지방자치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뭐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 예, 그런데요. 지방자치가 본래의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개혁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지방 나름대로의 자치 의식을 함양하고 또 스스로 하겠다는 그런 그 의지들도 좀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선정을 베푸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필훈 안양시장 당선자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의왕시장 당선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재 당선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재 의왕시장입니다. 네, 재선에 성공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재선에 당선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요. 무슨 특별히 비결 같은 게 있으셨나요? 소감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먼저 저에게 이번에 재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해 주신 우리 16만 시민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제가 시민들께 약속드린 명품도시 의왕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4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 많은 변화도 있었습니다.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 모든 분야에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그 지방선거의 현장을 누비시면서 운동을 하셨는데, 네. 하시는데 여러 가지 느끼신 점이 있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세월호 참사 뭐 이래서 이 중앙정치의 흐름 뭐 이런 것에 영향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이 네. 지방선거는 지역이 일꾼을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좀 느끼신 점 없으세요? 네, 저는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저희를 좀 반겨를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 4년 동안 일을 잘못하진 않았구나 그런 자긍심도 좀 받았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그 선거의 그런 분위기를 보면은 사실은 이번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심판 네. 이런 것들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 국민들은 여야 모두에게 예. 어떤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어떤 것을 촉구하는 선거였다고 보여집니다. 아, 예. 그래서 서울시장이라든가 충청권의 경우에는 야당이 석권했지만은 예. 수도권에서 인천하고 또 경기에서는 또 여당이 또 승리됐고, 네.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또 여당이 또 이렇게 야당보다 또 약간 이제 우세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여당도 조금 더 분발해야 될 것이고, 네. 야당도 좀 더 이렇게 더 분발해서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의왕시장에 당선되셨는데, 재선이 되셨는데 아주, 정치 평론가 같이 평론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예. 이번 선거가 이 깜깜이 선거가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정치의 영향을 받아서 네. 왜 제가 출마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특히 네. 의원들 쪽에 가면 더군다나 그런 네. 인상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네, 무조건 네. 당 보고 찍었다 하는 이들도 많아요. 네, 근데 네. 현장에서 그런 건 못 느끼셨습니까?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를 보니까는 이제 저희 의왕시에서는 제가 시장으로서 한 18% 정도 이렇게 차이로 이겼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유권자들께서 예. 도지사 후보라든가 시장 후보는 알 수가 있는데 네. 도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셔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잘했다고 생각이 되면 시장 2번을 찍으면은 내리 뭐 도의원 후보라든가 시의원 후보도 다 쭉 2번을 찍고 그다음에 또 비례 도의원 비례라든가 시의원 비례 같은 경우도 2번으로 찍고 예. 그런 경우 많아가지고 이번에 우리 시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압승을 했어요. 아, 의원 선거에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시의원 후보 비례까지 해서 5분 그냥 풀로 이렇게 다 이렇게 확보를 했고요. 네. 도의원 2분도 다 이렇게 다 승리를 했고, 예. 도의원 비례까지 다 승리를 해가지고, 거의 알겠습니다. 압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김성재 당선자님 공약을 보니까 말이죠. 아주 재밌는 공약도 있더라고요. 네네.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유모차를 다 몽땅 무상으로 수리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와. 제가 이번에 그 선거를 하면서 우리 젊은 엄마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하는 하소연이 네. 이렇게 유모차 고장이 났을 때 수리업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걸 제작사에 택배로 보내면은 일주일 이상이 걸리고 또 비용도 매우 비싸서 네.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자전거 이동 무상 수리센터를 운영했습니다. 네. 일주일에 3번씩 해서 각동을 수내면서 하는데 그게 굉장히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이렇게 유모차도 그렇게 해주면은 우리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것인데 앞으로 한번 잘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이 공약 때문에 점수 좀 따시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도지사는 새누리당 출신입니다. 남경필 네, 의원. 그렇습니다. 예. 협조하고 하시는데 뭐 지장이 없으신가요? 저는 지난 기간 중에서도 그렇죠. 예. 그 전에 민선 오기 때도 이제 김문수 도지사께서 여당이 있고 이제 저희 기초는 이제 야당이었는데 네. 이것은 서로에게 이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된 사항입니다. 네. 이제 광역자치단체장 입장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협조를 얻어야 될 사항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시군의 입장에서도 도지사의 협조를 받아서 시책주의 보존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겠죠. 이런 부분들은 당이 틀리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행이군요. 네. 그럼 좋은 선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김성재 의왕시장 당선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여야가 대통령 지키기와 세월호 심판론으로 맞붙었던 이번 6.4 지방선거. 누구의 승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이지요. 9964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당장 누가 졌고 이겼고를 따지지 말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분들 응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또 숙제를 주셨습니다. 2247님께서는 또 이런 문자를 남기셨군요. 이번 선거는 홍보도 조용하게, 유세도 조용하게 했는데요. 생각보다 투표는 많이들 하신 것 같아서 괜시리 뿌듯하더군요. 둘 다 승리했다고 합시다.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고 갈까요? 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현효석 부총리가 재계 인사들을 만나서 투자와 고용 확대를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세월호 사고 이후에 경제 상황이 좀 어려워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면 투자와 고용이 확대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네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머니투데이 김태훈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군요.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우석 부총리는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서 소비와 서비스업의 분야가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기업들에게 취소 연기했던 마케팅을 재개하고 또 계획된 투자를 조기에 집행해 달라고 당부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 이 신용카드 사용과 유통업체의 매출 등이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약화가 됐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면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와 같은 재계 참석자들은 하반기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답을 했고요. 재계는 또 소비 촉진을 위해서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직원들의 정시 퇴근을 유도하고 또 여름에 집중됐던 휴가를 연중 분산하겠다. 각종 행사도 지방에서 개최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약속들을 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 연결합니다.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소식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발표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웬 이 월세에다가 과세하냐 뭐 이래가지고 반발이 부딪힌 적이 있었죠.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동안 사실상 내지 않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하자 그 살아날 조짐을 보이던 주택 매수세가 꺾였다는 지적이 나와서 고육지책으로 이제 그 수정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수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계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 수준을 차별화한 현 정책이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주택 중과폐지나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온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주택을 많이 보유했다고 그 세금을 많이 물리는 정책에 대해서 재고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주택의 보유수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확대 적용하는 쪽으로 바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가 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여성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고령층을 상대로 해서 고용률을 높여보겠다는 것이었는데 이게 잘 제대로 정착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간 선택제를 알고 있는 사람도 적고 또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기업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5월 조사한 결과 20에서 40대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절반가량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20대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46%가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모르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기업체들은 205곳 중에 81%가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알고 있다고 답을 하긴 했지만 이 일자리를 활용할 의향은 없다고 대답한 곳이 55%나 됐습니다. 그렇군요. 활용할 의향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번 6.4 지방선거 결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세상을 바꾸는 의견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이동학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두 분 다 투표하셨죠? 저는 사전투표 6시에 했습니다. 사전투표하신 분도 있고 본투표를 하신 분도 있고요. 예. 자, 먼저 말이죠. 두 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번 6.4 지방선거 도대체 누가 승리했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 생각에 이건 여당의 어쩌면 몰패죠, 이건 봤을 때. 몰패? 예. 아니, 왜냐면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원래 여당에서 이제 선거 전략을 세웠던 것들이 사실 다 허물어졌거든요. 예. 예를 들어 뭐 충청권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원내대표 선거하면서도 이완구 대표가 사실 그 당내 교통정지로 이제 무투표 당선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충청권에 공을 들였는데 이번에 충청권에서 광역단체장에서 몰패를 했어요. 네 군데 지역 모두. 그런 것들도 있고 이번에 사실 보면은 외견상으로는 경기나 아니면 인천 이런 걸 승리하긴 했지만은 사실 신승을 한 거고 부산이나 대구에서 좀 신승한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지역적으로 이번에 예를 들어 TK, PK 간의 갈등도 불거진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돼가지고 지금 새누리당 축제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좀 선거 이후에 반응을 보면서 걱정됐던 게 뭐냐면은 지금 당장 이제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앞서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놓고 오히려 지금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분들이 자꾸 이거를 승리라고 포장하는 모습이 혹시 쇄신 과정에 좀 저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 우려가 있긴 합니다. 오늘. 예. 앞으로 당대표 선출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당대표 하겠다고 나와요? 지금 아마 지금 분명히 뭐 새누리당이 친박계와 비박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도 그런 어떤 그 대립구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속된 말로 지금 대통령의 덕이다라고 하신 분들과 아니면 대통령이 좀 더 변하셔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각자 이 결과를 놓고 다르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게 혹시 너무 또 이제 또 이게 또 선거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하다 보면은 지금 새누리당한테 지금 분노한 민심이 지금 표출된 건 맞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6.4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서 이렇게 여당에 대해서 호되게 평하신 분은 내가 처음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학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누가 승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선거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야권 입장에서는 인천을 수성하지도 못했고 경기도를 또 탈환하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 예를 들어 강원도나 충청권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다소 전체적으로 승리했다는 평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반대로 여권 입장에서도 인천 빼앗기고 경기 지켰습니다만 충남과 충북에 이어 세종시와 대전까지 빼앗기가 돼버려서 승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광역 선거뿐만 아니라
광역의회, 기초선거를 놓고 구분해봐도 어느 한쪽의 승리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좀 무승부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세월호 참사 분위기 전반적으로 네거티브 선거 속에서도 국민들께서 정부와 여당엔 적절한 자극을 주신 것 같고 야당엔 균형을 맞춰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방금 두 분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이 세월호 참사가 분명히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런데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얼마나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준석 대표께서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우선 세월호 참사라는 게 우선 참사 그 자체에서 그치지 않고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이 뭐 진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다 또는 지금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적인 수정을 가해달라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1년 반 정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아주 소소했던 어떤 그런 불만족했던 부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폭발한 거로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대처가 가능할까라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국정 동력을 어떻게 가져갈까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번에 참 묘한 게 뭐냐면은 이번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참 아까 이동환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애매한 판단을 내려주셨어요.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애매하다. 네. 그런데 이제 예정된 정치적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총리 인선이라든지 개각이라든지 아니면 비서실 인선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인사 문제를 풀고 났을 때 박근혜 정부는 바로 또 이제 7월 30일에 또 이제 그 재보궐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재보선의 성적표에 따라 가지고 국민들이 여기가 진짜 판단일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번에 12개 이상의 선거구에서 여당이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이 수도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다면은 아마 이번에 과반이 깨질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보면은. 미니 총선이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이번에 수도권에서 민심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당이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은 과반이 무너지는 건 뭐 거의 뭐 당연한 과정으로 보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좀 관심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서울은 새누리당이 패배했지만 경기, 인천은 새누리당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게 경기와 인천에 승리했다고 하지만은 경기도는 이번에 특히 그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 간의 그 도시와 어쩌면 약간 군 지역의 이런 그 득표율 격차가 꽤 컸고요.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경기도에서 메가시티라고 하는 곳들, 그러니까 100만 가까운 인구를 가진 도시들, 특히 뭐 안양, 부천, 수원, 고양, 성남 이런 곳들에서는 기초자치당 선거자에서 선거장이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한 군데 빼놓고 다 졌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재보궐선거 지역이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수원만 3곳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동학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후보자들, 즉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하지 못했던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다시 말하면 정당과 후보자들이 위축된 상태로 혹여나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대중의 분노가 정당이나 후보자들을 직접적으로 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솔직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이 결국 뭐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 약속 이런 것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고요. 또 다른 측면 당파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 이전에 새누리당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계속 이어갔지 않습니까? 새정치연합은 굉장히 낮고 따라서 지방선거 역시 승리를 예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비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의 무능함이 대체적으로 평가받는 선거였고 새정치연합 측에도 압승을 안겨주지 않은 점으로 보아 야당도 일정 부분 책임을 나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두 분의 생각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다른 점이 있네요. 그렇군요. 이 얘기 좀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번 보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경상도고 한 군데는 전라도입니다. 그렇죠? 거의 70%, 80%가 막 나오는데 이게 하여튼 경상도하고 전라도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석 대표? 이번에 저는 6월 4일 선거를 앞두고 제가 다른 지역에는 제가 선거 유세 지원을 전혀 가지 않았고요. 대구에만 6월 3일에 한번 제가 직접 보려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왜냐면 대구에서 들려오는 이제 메시지들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제가 목격한 것 같고요. 경상도 지역에서는 특히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쳐가지고 그 새누리당이 고전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 가덕도 신공항 공약을 놓고 굉장히 이제 지난 선거에서는 부산을 공략하겠다고 야당이 마음먹었기 때문에 부산 지역의 공약을 유치하는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강한 그런
공격들을 했고요. 예. 그다음 이번에는 TK 지역의 김부겸 후보가 아무래도 좀 희망으로 솟아오르다 보니까 TK 지역 공항 유치하는 문제가 또 반대쪽으로 이제 약간 새누리당이 흔들었던 그런 격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쪽에서 TK, PK에서 자꾸 그 공항 문제 때문에 민심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전부 다 총출동해서 항상 경상도 선거를 이번에 챙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반대로 또 수도권과는 배치된 일들 많이 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은 선거 막바지에 새누리당이 전 당적으로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이 경상도의 선거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수도권의 선거에서는 아주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또 네거티브 효과까지 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읍소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이 갈수록 이제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에 챙겨야 될 지역들이 많아지면서 좀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대구 지원 조사에 가셨군요? 예, 한번 제가 6월 3일 마지막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대구 쪽에서 김부겸 의원 아주 선전을 했고요. 예. 또 서병수 의원도 아슬아슬하게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거꾸로 오거돈 후보도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약간 가서 들은 얘기인데 대구에 보면 대구에 우리나라 이제 우리 서울의 광화문처럼 동성로라는 중심거리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동성로에서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가 동시에 유세를 할 수 있었던 게 이번 선거가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큰 거리를 채울 만큼 각 당의 지지자들이 모일 수 있는 경우가 진짜 처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저도 생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가지고 유세하러 가고 이런 것들이. 대구는 저 지원 유세 안 가도 당선될 수 있는 지역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이동학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대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구 얘기 먼저 하면 무소속 새정치연합의 김부겸 후보가 야권이 찾을 수 있는 최선의 후보여서 그랬는지 결과가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대구의 기초선거를 좀 한번 보니까 야권인 새정치연합의 후보자들과 무소속 개혁세력의 후보들이 기존의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늘어났군요. 예, 이런 점을 볼 때 점진적으로 저는 지역 간의 고질적인 갈등이나 이념적인 갈등들이 서서히 균열이 좀 가고 있다고 보고요. 광주의 경우는 사실은 민주당 계열의 독주 체제가 계속 진행되어 왔고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 이런 불문율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희석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선자 지도를 인터넷에 쓴 걸 보니까 무소속 후보자들 시장 군수들이 굉장히 많이 당선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광주의 구의회이긴 하지만 새누리당 후보가 역사상 처음으로 의원으로 입성을 했다는 점이에요. 요 점이 양 대구와 광주에서 일어났던 특이한 점들이어서요. 광역 단체장의 어떤 당선 여부를 떠나서 이런 밑바닥에서부터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다. 이런 것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구에서 제가 이번에 약간 느꼈던 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 대구 시민들이 예를 들어 김부겸 후보에 대한 어떤 그런 호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아직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제기하던 게 뭐냐면 속된 말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부산 사람들은 조경태라는 사람을 계속 3번이나 당선시켰는데 그 사람이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맞는 말 할 때마다 공격을 자꾸 당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영남권 출신의 어떤 분들이 선출직으로 가신다 그러면은 과연 그분들의 의견이 당에서 얼마나 반영이 되고 또 얼마나 그것들이 또 당론을 채택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대구 민심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단순히 이번처럼 그냥 인물 이런 하나로 이렇게 득표를 올리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좀 체제적인 변화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더 크게. 저는 좀 매니페스토 정치개혁운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지역 구도를 타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선진국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온 사람인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대구라든가 부산 이야기도 있는데 전남 전북이라든가 경남 경북에서는 하여튼 70% 80%가 돼요. 지금도 이제 말뚝만 박으면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이건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변화의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그 점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근데 청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리게 변해가지고 언제 변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희가 좀 한 20-30년 뒤쯤이나. 근데 저는 이런 일들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그 젊은 층들의 투표율 같은 거 어떻게 보셨고요? 앞으로 이 젊은 층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좋은 말씀 좀 해봐 주시죠. 어느 분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다음에
지금까지 약간 과소대표되었던 20대, 30대의 의견들이 앞으로 많이 받아들여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보면. 네. 네. 왜냐하면 뭐 지금까지는 거주지, 뭐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근로자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년 근로자들이 투표를 못하는 환경이었는데 네. 이번에 투표 많이 했다는 얘기가 들으면 실제로 선거 결과에 약간 게 반영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책 개발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약간 그 양당이 아무래도 정책 선거를 못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부분이 약했던 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일상적으로 정당에서 청년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어 투표율은 계속해서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낮아질 수도 있고 하지만 세대 간에 사실은 이 격차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번에 만 45세가 이제 각 정당에서 이제 청년 정도로 이렇게 내걸고 있는 수치인데 만 45세 이하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한 200여 명 정도의 선수를 내보냈거든요. 그 중에 한 100여 명 정도가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돼서 기초의회도 많이 들어가서 정치적 훈련도 쌓고 실제로 시민들 간의 갈등을 조정해보고 이러한 역할들을 많이 맡고 그런 훈련들이 되어졌을 때 뭐 중앙정치든 우리나라 전반의 정치 문화도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방금 이동학 소장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번에 양당에서 어떤 걸 희망을 받냐면은 거의 아마 최초로 거의 완전 경선제에 가까운 그 공천 제도를 이번에 아마 양당이 채택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공천 과정을 과연 이번에 청년들이 쉽게 뚫을 수 있었느냐를 보면은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솔직히 말하면은 구의원이나 이런 곳은 아직까지도 농담을 삼아서 저희가 하는 얘기지만은 지역에서 목욕탕 하시는 분은 어떻게 이기느냐 청년들이 뭐 이런 농담도 나오거든요. 그동안 오랫동안 주민과 접촉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맞지만 또 반대로 그런 완전 경선제 하에서 청년들이 또 그 청년들의 그 정치 입지하기 더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양당이 어떻게 보완해 나가느냐가 앞으로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앞에도 말씀드리 계셨지만 7월 30일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 재보궐선거를 이제 앞두고 양당에서는 굉장히 긴장할 것 같은데요. 한 1부씩만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양당이 바라고 싶으신 말씀.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뭐 새정치민주연합을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어떤 전략공천으로 윤장현 후보의 당선을 이끌어냈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안 좋은 평이라고 한다면은 그 주변 사람을 챙기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7월 30일 재보선에서 소위 안철수 후보와 지금까지 정치적 운명 같이 했던 분들 예를 들어 금태섭 변호사라든지 강희철 변호사 이런 분들이 아마 총선에 나오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새누리당에서 그런 새로운 인물들에 대항해가지고 어떤 분들을 공천하겠느냐가 이번에 아마 꽤 중요해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엄격히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저 역시 이번에 정권 심판 뭐 이런 구호들이 굉장히 나왔는데 보궐선거의 특성상 전 정책선거 뭐 이렇게 가긴 어렵다고 보고요. 역시 정권 심판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또 그렇게 가요? 근데 이제 이 지방선거에 있었던 선거 결과 자체가 뭐 재보궐의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보궐선거 전에 정부의 총리 지명, 그다음에 일부 장관들 내각 개편,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고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또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이것의 과정과 또 결과가 여러 변수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14일에 또 새누리당 전당대회도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게 여권발 이슈가 흐름을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뭐 특히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50%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세 개의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서둘러서 마쳐야 되겠네요.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이동학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여야가 대통령 지키기와 세월호 심판론으로 맞붙었던 이번 6.4 지방선거 누구의 승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6272님께서는 열심히 나라를 이끌어갈 인물들이니 이겼다 졌다 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라고 적으셨고요. 2992님께서는
세월호 사고 대응에 실패한 여당도 실패,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야당도 실패입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4부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